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11일째 상승 중이다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요. 자, 그리고 8월 8일 날 대박이 터지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9월 금리 인하가 굉장히 지금 현재 지배적으로 현재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후 주식시장은 이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푸른 초장 is back. 자, 드디어 푸른 초장이 돌아왔습니다. 자,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은요. 전체가 다 올랐고요. 그리고 거의 웬만한 주식들이 거의 다 지금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주식, 큰 주식 할 것 없이요. 자, 일부 몇 개 빼고는요. 다 오늘 플러스인데, 자, 지금 우리 빅테크부터 좀 보면 마소 1.44% 또 올랐어요. 자, 그리고 애플 1.84%.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큰 주식들, 마소, 애플, 이렇게 1.5%, 1.8%씩 오른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구글 보세요. 1.20%또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플, 구글, 마소는요. 야, 이런 큰 사이즈의 주식들이 1%씩, 2%씩 이렇게 성장해 간다? 그러면서 우상향해 간다?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메타도 0.90%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보십시오. 왼쪽 아래쪽에 보니까 엔비디아 많이 올랐습니다. 2.58%. 자, 지금 뭐 조정되어지고 팔 사람 또 프로핏 테이킹 이 많이 올랐다 생각 들어서 이미 뭐 6배, 7배, 8배 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집도 사고 또 뭐 필요할 때, 급전이 필요한데 쓸 수 있겠죠? 뭐, 자녀가 결혼한다, 뭐, 또 자녀가 어디를 간다 할 때, 뭐, 유학 자금도 대주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이 가족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요. 저, 어찌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또 뭐예요? 떨어져 주니까 또 사고 싶은 사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뭐, 지금 거침없죠? 2.58% 올랐습니다. 저,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0.22% 살짝 올랐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0.72%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요. 지금 테슬라는 11일째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조정이 와도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도 없이 올라가는 게 이게 지금 그만큼 테슬라가 목말랐던 거죠. 그만큼 테슬라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도외시되고 있고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고점 대비도 많이 빠졌고 또 모멘텀을 좀 잃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럴 때가 원래 여러분 줍줍하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더 사모으기는요. 그럴 때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폭락했을 때 사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 기업에 대한 공부, 이 기업에 대한 공부가 잘 되어져 있으면요. 원래 그렇게 공포 분위기 때도 오히려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워낙 단타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잖아요. 이게 지금 이 연준 의장 발언들, 그리고 시장이 9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특히나 내일 CPI 발표,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하면서 시장이 밝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이 S&P 500이죠. 미국 주식이 지금 전체적으로요, 여기 타이틀도 보시겠지만, 5,600을 최초로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요, 작년에 이 전문가들이죠. 월가의 이 애널리스트들, 그 펀더 매니저들이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이 올해 아마 5,200 정도면 가장 고점이다. 5,200을 가장 높게 봤거든요. 왜냐면 작년쯤이 한 4,800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5,200이 뭡니까? 벌써 5,600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전체 지수가 이렇게 5,600까지 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개별 주식으로 보면은 더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7번째 연속이면 7일 연속으로 지금 S&P 500이 상승합니다. 여러분, 7일 연속 올랐다? 테슬라가 지금 11일째 연속 오르고 있잖아. 11번째. 그러니까 테슬라의 역할도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단 테슬라만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빅테크들이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전체가 다 계속 꾸준하게 오르다 보니까 결국 전체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요, S&P 500이 오늘도 1% 가까이 올랐는데, 자, 이게 지금 올해로 따지면요, 37번째 레코드 브레이킹입니다. 그러니까 37번째
계속 돌파가 되어 온 거예요. 정말 이게 주가가 지금 미친 상승이죠. 사실 여러분 이 여름 때 별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그렇게 보통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뭐 말씀드렸지만 휴가도 떠나고 보통 이때 이제 정리하고 나중에 좀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을이 다가올랑 말랑 하면 이제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또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무조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지금 뭐 계속 오르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바이든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재선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돈을 계속 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지금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어떻습니까? 트럼프는요, 더 하죠. 나도 트럼프가 대선 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식시장은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겁니다. 왜냐? 트럼프는 지금 여러분 들고 나온 그 카드가 뭐냐면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그 지금 뭐 큰 기업들은 난리나고 좋은 거죠. 기업들 법인세 깎아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날아가죠. 수익률 좋아질 거잖아요. 자,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주식시장은 지금 힘을 받고 계속해서 에너지 충만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실제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빅테크들이죠.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소위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테슬라까지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테슬라까지 같이 이 합세를 하니까요.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아주 수년 동안 한 분들은 계속 아실 겁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저 빅테크들을 절대 제가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지금 이 미국의 산업 자체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변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 빅테크들이 무장하고 있는 독점적인 플랫폼, 이 지금 플랫폼 시대란 말이죠. 이 독점적인 플랫폼은요, 한번 이 깃발을 꽂게 되면 이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제국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전 세계 시가총액 기업들을 보세요. 미국의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가 거의 다가 전 세계 1등부터 10등이에요. 그게 이제 몇 개 기업이 외국 기업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미국 기업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압도적이에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 소위 다미넌트한 이 힘이요, 꽤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다른 뭐 자잘한 주식들 할 때가 아니라고 계속 과거부터 얘기했고, 뭐 지금 여러분들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이제 직접 언급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뭐 작은 주식들 지금 수익도 못 내는 지금 그런 거 할 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이 AI 시대에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구독 서비스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다 지배해요. 온라인 그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들 다 지배하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정말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딱 필두로 해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무장을 해버리면요, 정말 이거는요, 천하무적이죠.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략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여러분 드디어 내일 Thursday입니다. Key Inflation Report가 나옵니다. 자, 드디어 내일 CPI 지수가 공개되어지는데요. 자, 이 와중에 트레이더, 즉 이 투자들은요,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것에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도 9월 달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7월 달이잖아요. 8월, 9월입니다. 두 달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금리 인하의 흐름이 만약에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 전부터 이미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데, 근데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찾는 거예요. 빅테크를 찾는 거예요. 왜냐? 빅테크들은요, 적어도 잃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결국 나중에 어려움을 딛고 다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 드디어 CPI 지수가 발표되어지는데 예측이 이렇습니다. 예상이요. 지난 5월 한 달 지금 month over month죠. 0.1%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년 전 대비 3.1%를 보고 있습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CPI가 3.1까지 내려온다, 만약에 내일. 그리고 혹시 3.02 찍히면요,
보면요. 점점 더 이제 유력해지는 거예요. CPI마저도 이제 2%대 진입하는 건요.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에 가능해지겠죠. CPI도 2%대 진입. 그리고 이미 PCE 지수는 이미 2.5%잖아요. 콜 PC가. 그 지금 여러분, 몇 가지 영역 때문에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의 지금 영역들은요,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한다? 마이너스로 떨어진 그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영역인데, 쉘터입니다. 자, 쉘터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두 개로 나눠지죠. 렌트하고, 실제로 집 판매, 레지던셜 하우스 그 가격이거든요. 자, 이 쉘터 가격을 주목해야 되고요. 메디컬 케어 서비스죠. 자, 이 의료 쪽이 많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쉘터 가격도요, 지금 현재 그 텍사스 어스틴이나 한때 많이 올랐던 신도시의 가격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평균치가 이 쉘터 쪽에 어느 정도 내려왔는가, 이거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결국 이거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려오는 모습 보일 거라고 전망드렸습니다. 지금 이 쉘터 이쪽하고, 쉘터 쪽이 내려오기만 하면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이 지표는 많이 내려올 거예요. 지수 자체가. 그래서 메디컬 서비스도 한번 오르고 나면 뭐 나중에 또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기업 관련된 소식 하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삼성이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인데요. 여러분, 이 삼성이 미국 이런 뉴스들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등장하는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1등 기업 아니겠습니까? 사실 미국에 상장했으면 이미 어마어마하게 더 시가총액이 높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랑은 작은 나라에 소위 이 상장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흐름 자체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 모멘텀이 약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대한민국에 이 상장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뭐 워낙 또 세계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번에 삼성이 언팩 행사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소개한 게 갤럭시 링, 즉 손가락에 끼는 반지죠. 뭐 절대 반지처럼,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처럼 갤럭시 링을 소개했고, Redesigned Bud 3라고 지금 이번에 이어폰 끼는 거 있죠, 무선. 그것도 이번에 리디자인가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고, 그리고 새로운 폴더블 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지금 그 스마트 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체크해 주죠. 손가락에 끼고 나면, 끼고 다니다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전반적인 어떤 건강을 다 체크해 준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 이거는 만약에 괜찮은 데이터들 나오고 좋다면요, 사람들이 이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지금 이번에 이 이어폰을 소위 아이팟 처럼 꽂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귀에 이 무선 이어폰을 공개했는데, 이번에 삼성이 이 기능을 넣은 게 뭐냐면요, 이어폰을 끼면은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외국 여행 많이 가고 뭐 우리도 많이 가는데, 외국을 여행했을 때에 가령 뭐 영어로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어팟 소위 막 이어폰을 끼게 되잖아요. 삼성 이어폰을.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본을 갔다, 뭐 저기서 안 왔다 와 뭐 밥 먹었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왔다 밥 먹었습니까? 이러면은 그거 이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프랑스에 갔어요. 프렌치가 나옵니다. 그 프렌치가 또 들렸는데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어폰이 통해 가지고 번역이, 그러니까 들리는 거는 프랑스 말이 오더라도 결국 우리 귀에 들릴 때는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실물에, 즉 디바이스에 적용될 것인가. 삼성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애플도 따라오겠죠. 근데 지금 삼성이 이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어폰에서 그 외국말이 들어오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된다? 좀 완벽하진 않더라도 거의 굉장히 완성도 있게 나오게 되면요, 이거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디바이스에 적용시킨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건이 팔린다, 더 잘 팔린다, 그러면요, 드디어 인공지능이 실물 이 경제에서도 굉장히 사용되면서 돈을 버는구나.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테슬라가 고무적인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이 인공지능을 자율주행, 로봇택시 다 쓰는 거예요. 로봇에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고드만삭스가 테슬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새로운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고드만삭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 스탁 타겟 프라이스를요, 자, 급등시켰습니다. 자, 기존에 175달러를 줬거든요. 그런데 248달러로 껑충 뛰어 올렸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160, 170, 180 요 구간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됐습니다. 바로 지금 목표 주가를 175에서 248 이 정도로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bullish하게 보고 있는 거죠. 기존에 지금 이 테슬라의 현재 지금보다도 낮죠. 왜냐면 지금 현재 200이 60대 뭐 이제 70을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48이면은 자, 지금 현재 여전히 부족하죠. 자, 그러나 고드만삭스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테슬라 목표 주가를 자신 있게 내세운 건요. 이번에 결국 인도량 발표가 결정적이었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인데요. 아래쪽에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면은 이번에 대략 한 44만 4천 대를 딜리버리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월가의 컨센서스가 43만 9천 대였는데 자, 이거 뛰어넘었죠. 1% 정도. 그런데 사실은 고드만삭스가 예상했던 건 41만 5천 대였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원래 모건 스탠리나 고드만삭스나 이런 회사들이 좀 보수적 접근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골드만이요. 보니까 이 본인들은 41만 5천 대 정도 굉장히 약하게 봤는데 44만 4천이 나오니까 이게 7% 이상 빗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목표 주가를 껑충 뛰어 올렸거든요. 자, 또 다른 얘기도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고드만삭스는요, 테슬라가 이번에 우리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더 많은 판매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요, 대략 한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자, 일단 위에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 테슬라로부터의 인센티브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가령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쓸게 할 수 있다, 뭐, 요런 거. 그런 거야 뭐 기업들이 다 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모델 3 롱 레인지가 드디어 IRA에 이제 적용을 받았다는 거죠. 그 보조금 정책을 모델 3 롱 레인지도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당연히 보조금 혜택이 오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인벤토리 리덕션이죠. 그러니까 지금 쌓여있던 재고가 확실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아주 긍정적인 그리고 본인들이 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목표 주가를 그 배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만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뭐가 걱정되냐? 이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이 로우 0% 파이낸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금리를 아예 무금리죠.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해가지고 리스를 하고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보통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진에 아마 헤드윈즈가 될 거다. 그러니까 마진에 조금은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산량이 줄었잖아요. 왜냐하면 인벤토리를 써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걸 팔아야 되니까 lower production은 결국은 낮은 생산량과 이 제로 파이낸싱 자체가 조금 마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한 가지 더 potential tariff impact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문제가 유럽에서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 유럽에 올 때에 관세를 매긴다 그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게 일어나게 되면 테슬라가 재정에 타격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부분은요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테슬라가 여기서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거죠.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걸 메이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업들은요, 요런 뭐 관세 막고 또 뭐 이런 제로 파이낸싱 할 때 다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답게 좀 보수적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전체 그로스 마진 자체가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번 2분기가 15.3%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3. 근데 지금 지난 1분기가 16.4였거든요. 그거보다 더 떨어지고요. 더 나가서는 23년도 2분기가 18.1%였는데 1년 전에 비해서도 대략 한 3% 정도 빠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만약에 이번에 15.3%를 더 뛰어넘는다? 왜냐하면 판매 대수도 41만 대로 봤으니까 이게 더 뛰게 되면요. 아마 이번 발표 때의 주가도 또 다시 한 번 더 점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그만큼 테슬라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재무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 아주 이 머리를
기회를 잘 써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맨 아래쪽에 노란색을 할라댔지만 새로운 이제 저가의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예고하지 않습니까? 25,000달러짜리 또 20,000달러짜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shipping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목해야 될 거다. 근데 지금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언급했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이런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굉장히 빈약해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 회사로서의 테슬라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로서로만 보는 것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애널리스트들 있죠. 이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나 분석가들도 전부 다 자동차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쪽은 잘 이렇게 분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인공지능 영역 가면요, 본인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앞으로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이 어떤 폭발적인 일을 만들어낼까에 대해서는요, 말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만, 그냥 골드만삭스도 보수적인 기관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구나, 247 거의 250까지 올렸구나, 이러다가 주가가 나중에 300 넘어가게 되면요, 또 따라 그 정도로 올리게 될 겁니다. 굉장히 따라가는 그런 따라쟁이 스타일 아닙니까?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인 리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지금 리튬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칠레입니다. 자, 이 칠레 남미 국가인 거 아시죠? 길쭉하게 생긴 나라요. 자, 이전에부터 칠레에 어마어마한 이 리튬 매장량이 있다라고 우리가 자주 살펴봤는데, 자, 오늘 더 반가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칠레가 미국과 드디어 이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합의냐? 자, 이 칠레에서 생산되어지는 리튬을요, 만약에 이제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팔게 되고, 뭐 가령 테슬라가 칠레에 있는 리튬을 가지고 결국은 받아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어서 넣게 됐다, 이렇게 되더라도요, 어떤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졌냐면은 미국의 IRA 법안 있죠? 자, 인플레 감축 법안에 텍스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테슬라 중에 아직 혜택받지 못하는 차들 중에 하나가 중국 리튬을 쓰고 중국 재료를 쓰다 보니까 미국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칠레에서 이 소위 생산되어지는 이 리튬을 통해 가지고 텍스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 미국 기업들이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우스 아메리칸 네이션, 바로 이 칠레에 투자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칠레의 지금 현재 그 리튬은요,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사실 지금 이 생산량에 있어서, 왜 리튬을 생산할 때 좀 오염도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생산량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실 저는 뭐 외곽 지역에 오염이 있건 없건 막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부분에서 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죠, 다른 선진국보다. 그런데 이 칠레가요, 전 세계 지금 리튬 생산량의 26%를 차지하거든요. 중국이 1등인데 이 칠레가 만만치 않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IRA 감축법안까지 혜택을 받았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바보예요? 미국이 이렇게 멍청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앞에 매크로 분석해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은 아예 그냥 이제 그 중국을 때리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이미 이 띵크탱크에서는요, 과거부터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중국은 밟을 때 확실히 밟아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 트럼프도 뭐 대놓고 중국을 때렸죠. 관세 때린다고. 자, 그런데 바이든도 더 이제 정밀하게 때려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감축 법안을요, 중국 거 쓰면 안 돼, 니네 혜택 못 받아, 이러는데 이제 칠레 거 쓰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소위 말해서 중국 걸 리튬 쓰기보다는 칠레 걸로 방향을 돌리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중국 이제 꼼짝 못하게 하고 중국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첨단 산업으로 진입할 때에 이들이 뭐 밸류체인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리튬 같은 경우 앞으로 전기차랄지 들어가야 될 때가 많은데 이들이 독점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이걸과 자원 무기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철저히 깨닫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자료들
국가들은요, 동맹국들과 소위 말해서 이게 이 커먼하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칠레는 남미 국가니까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중국 거 안 쓰고 칠레 거 써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칠레 거를 쓰려고 하겠죠, 자동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칠레는 이 산업이 이제 발전할 것이고, 동시에 중국은 이제 경쟁에서 또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한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리튬 관련된 겁니다. 자, 지금 중국에는 이 LFP 배터리죠. LFP 배터리, 리튬이 들어간 이 바로, 이 배터리 가격이요, 지금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래쪽에 그래프도 나오고 있지만, 이 작년 대비 현재 이 리튬이 들어간 바이오, 이 LFP 배터리 있죠. 이 원래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중국 안에서 더 폭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51%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51% over the last year. 그 다음에 이게 가격 자체가요,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현재 54달러 킬로와트 아워 돼 있거든요. 54불입니다. 근데 작년에요, average global price 평균이 얼마였냐면은 바로 95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54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작년까지 평균 가격이 95였는데 54예요. 여러분, 그냥 반값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는 완전 이게 반값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중국 업체들은요, 테슬라를 따라하면서 테슬라가 이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선택하잖아요. 원래 대한민국은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이 소위 말해서 질 좋은 이 배터리를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테슬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이 잘 쓰지도 않는 LFP 배터리를 쓰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이게 가격이 싸거든요. 특히 철이 들어간 거는, 철이 이 전 세계 매장량 자체가요, 보편적으로 너무 싸게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싸게 공급하려면 결국 머스크의 판단이 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산업을 먼저 전기차 산업을 뚫어버리고, 그리고 머스크가 주도적으로 LFP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하니까 다 따라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어느 누구가 산업적으로 지배가면서 선도할 것인가. 그래서 1등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걸 다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쓰니까 중국 업체들 전부 다 이걸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작년 대비 반값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보통 자동차의 가격의 대부분은 이 소위 말해서 배터리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들이 얼마나 싸게 가격대를 내리면서 다가오는지 아시겠죠. 더불어서 중국 내에서 전기차 소비가 확실히 이전보다도 줄어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급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소위 리튬 공급하면서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 LFP 배터리가 공급은 많아졌는데 수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는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가격이 이렇게 반값으로 폭락했다라는 것은요, 뭐 테슬라에게도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마진율이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을 내렸더라도 유지가 되는 거고, 가격을 또 이런 것 때문에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진율은 뭐 생각보다 데미지가 없게 가져가든지. 그러니까 뚜껑은 열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얘기할 때도 마진율에 데미지가 있지 않냐 하지만, 이런 어떤 이 원자재 쪽에 또 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디테일하게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 발표를 내용을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부는 이쯤 할 텐데요. 자, 2부 때는 지금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양이 많아서 제가 2부 때로 넘기도록 합니다. 지금 중요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2부 때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조교수였습니다.